옛날에는 남이 지은 시의 문구가 마음에 들면 그 식구를 지은 사람에게 양보해달라고 요청해 자신의 식구로 사용한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식구를 양보해주지 않아 발생한 일화도 생겨났습니다. 이번에는 그 일화를 소개할까 합니다. 당나라 때의 시인 유이의 대비백두옹이라는 시에 해마다 피는 꽃은 같은데 해마다 보이는 사람은 같지 않네 라는 식구가 나옵니다. 이 식구는 당대의 명구로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을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당제자전에 의하면 그와 거의 동년배인 외숙부로 시인 송지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송지문은 유이가 지은 대비백두옹이라는 시를 읽고 위 문구에 반해 자신에게 양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이는 처음에는 이에 응했다가 자기 이름으로 발표해버렸습니다. 이에 화가 난 송지문은 하인들에게 명예 유이를 생매장해버렸는데 그때 유이의 나이는 30살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송지문도 고문진보에 그의 시, 명화편이 실릴 정도로 당대의 유명한 시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일화는 우리나라 고려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의 문신 이규보의 백운소설에는 김부식과 정지상의 일화가 전해집니다. 김부식은 고려시대 인종의 명으로 우리나라 정사인 삼국사기를 쓴 문신으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정지상은 고려를 대표하는 서정시인으로 한 시대의 시의 수준을 끌어올렸던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던 사람입니다. 정지상의 시, 송인에는 다음과 같은 식구가 있습니다. 대동강물이 언제 마르겠는가?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물결에 보태지는데 이 식구는 명구로 많은 시인들에게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시중 김부식과 학사 정지상은 문장으로 함께 한때 이름이 났는데 두 사람은 알력이 생겨서 서로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정지상이 다음과 같은 식구를 지었습니다. 임궁에서 범어를 파하니 하늘빛이 유리처럼 깨끗하도다. 김부식이 그 식구가 마음에 들어 자신의 식구로 삼으려고 정지상에게 양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지상은 끝내 들어주지 않았고 이후 두 사람은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려 인종 때인 1135년 묘청이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김부식이 원수가 되어 난을 평정하게 되었는데 김부식은 장수들과 상의하며 말했습니다. 서경의 반역에 정지상, 김한, 백수환 등이 가담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을 제거하지 않고는 서경을 평정시킬 수 없소. 그러자 장수들이 무사들을 시켜 국문 밖에서 먼저 정지상 등을 참수한 뒤에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당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평했다고 합니다. 김부식은 평소 정지상과 같이 문인으로서 영성이 비슷하였는데 식구의 문제로 정지상에게 불만을 품었고 이에 이르러 정지상이 내응했다고 핑계대고 죽인 것이다. 정지상은 서경 출신으로 평소 고향인 서경을 그리워했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송인이라는 시도 서경의 대동강이 배경인데 그의 고향에 대한 애틋함이 묻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경이 고구려 시대의 도성으로 역사 속에 묻히는 것을 항상 아쉬워했을 것입니다. 묘청이 풍수설에 입각해 서경으로 도성을 옮기고 황제를 칭하며 독자적인 연호를 쓰자고 주장했을 때 당시 개혁에 앞장섰던 정지상이 적극 찬성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묘청은 김부식을 비롯한 개경파 귀족들의 반대와 자신이 조작한 주술적 행위가 적발되면서 자신의 주장이 무위로 돌아가자 서경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정지상은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김부식이 원수가 되어 묘청의 난을 진압할 때 정치적, 학문적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정지상의 고향이 서경이었던 것을 기회로 여겨 묘청의 난에 관련이 있다는 죄명을 붙여 선참후 왕에게 보고했다는 것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설화로 어쩌면 약간 악의적일 수 있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후 어느 날 김부식이 봄을 주제로 시를 지었습니다. 버들빛은 일천실이 푸르고 복사꽃은 일만점이 붉구나. 그러자 갑자기 공중에서 정지상의 귀신이 나타나 김부식의 뺨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일천실인지
일만점인지 세어보았느냐? 왜 버들빛은 실실이 푸르고 복사꽃은 점점이 붉구나라고 하지 않느냐? 이에 김부식은 정지상을 매우 미워하였습니다. 훗날 김부식이 절에 갔다가 칡간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정지상의 귀신이 나타나 김부식의 음낭을 쥐고 물었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았는데 왜 낯이 붉은가? 김부식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언덕에 있는 단풍이 닻에 비춰붙다. 정지상의 귀신이 음낭을 더욱 쬐며 물었습니다. 이놈의 음낭주머니는 왜 이리 무르냐? 그러자 김부식은 얼굴빛도 변하지 않고 태연히 반문했습니다. 내 아비 음낭 주머니는 새였더냐? 결국 정지상의 귀신이 더욱 힘차게 음낭을 죄어 김부식은 칡간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직구 한 구절 때문에 목숨을 빼앗긴 중국의 유이나 고려시대 정지상의 일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탐내는 것이 부기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